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문 이모저모를 들여다봤고요. 우리 장에, 우리 종목에 미칠 만한 영향이 될 만한 이슈들 모았습니다. 김권진 차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이건 오늘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뭐 그닥 좋다고 볼 수 없는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쪽을 들여다봤더니 일진다이아 뭐 이런 수소차 네, 그렇죠. 관련한 종목들의 네. 강세가 있더라고요. 기사가 없어서 제가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정부에서 소식이 전달이 됐죠. 국토부입니다. 2035년까지 화물차 등의 사업용 차량 수소차로 전환하는 것을 전면 교체하는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토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데요. 수소교통 특화 시범 도시도 만들고 수소 열차도 2035년까지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소나 전기차 지원 및 충전소 확충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좀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또 모처럼 수소차 관련주가 줄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 단기간에 그치고 말까요? 아니면 지금 살 수 있는 기회일까요? 네, 단기간에 그치겠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네. 저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햇살 같은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쏟아질 가능성은 큽니다. 우리가 근데 1월 달 같은 이렇게 정말 핫했던 이런 모습은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바로 전기차처럼 이렇게 한번 핫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 아니면 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수소차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현재 진행이 중이다. 1월 달 정책 수혜주 쪽으로 해서 열심히 많이 움직였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다. 결국은 숫자가 바로바로 따라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수소차 같은 경우 아직까지 시총이 그렇게 비싼 게 없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막 몇 조 하는 이런 회사들이 탄생을 해버렸는데 실제로는 아직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여주는 거는 맞다. 그런데 예전같이 1월 달처럼 야, 10몇 프로, 20% 이런 식으로의 흐름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먼저 움직일 주식들이 바로 뉴로스 같은 주식입니다. 자, 여러분 수소차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수소를 충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수소만 했을 때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뉴로스의 어떻게 보면 공기 압축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뉴로스가 가장 먼저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뭐 이엔코리아나 풍국주점 같은 이런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은 갖고 있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뉴로스 오늘 가장 힘을 실는 수소차 관련한 종목으로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7%나 오늘장에서 뛰고 있다는 점 놀랍기도 합니다. 풍국주정의 강세도 반갑기도 하고요. 수소차 관련한 종목도 오늘 강하길래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 들여다볼까요? 이 이슈는 사실 오늘 시장과는 좀 무관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주주 행동주의. 그런데 주가는 글쎄, 이 글쎄라는 말이 참 무서워요. 이 그렇죠? 주주 제한 네. 기업 주가들 뭐 곳곳에서 2017년, 18년도 계속 종목들이 주주 제한을 하고 주총에서 그걸 토론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서 봤더니 과거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 제한은 주주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 분명 긍정적인데 주가는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번 2017년, 18년도 종목 볼까요? 일지테크 34% 6개월 뒤에 주가가 밀렸고요. 삼천리, 농심홀딩스, 남선알미늄 모두 다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주총 시즌을 두고 한솔홀딩스, 예스24, 삼양식품 이렇게 주주 제한을 받아서 주총장에서 충동이 예고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주주 제한을 회사를 압박해서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그런 식으로 악용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행동주의 펀드들, 어떻게 보면 펀드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긴 하다. 근데 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실적이 안 좋아지는 회사들입니다. 실제로 실적이 좋아졌으면 주주 제한 정책이 좀 좋아졌을 겁니다. 제가 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일지테크라는 회사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 네. 회사를 잠깐 보고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회사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서 바로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동안 2017년까지는 계속해서 흑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부터는 적자였다.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업체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회사가 별로 좋지 않아졌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런 회사들이 주가 어떻게 보면 주주 제한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기업에 대한 이런 내용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배당률이나 이런 게 많이 낮은 나라입니다. 실제로 주주 제한 정책이나 이런 게 많아져서 어떻게 보면 좀 활발해지면 더 긍정적인 이런 이슈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주가도 많이 오른 주식들도 있잖아요. 한진칼이나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이런 회사들이 좀 있을 만한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면 KG 이니시스나 어떻게 보면 금호 석유 그리고 오뚜기 고려아연 같은 이런 것들은 정말 돈은 엄청 많아. 그리고 현금을 꾸준히 벌게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는 많이 못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 정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거. 그런데 점점 이것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야, 너 제 회사에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주주들이 갑자기 야, 이거 우리 한 70만 원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말 제사에 깎아먹기가 되는 겁니다. 1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미래에 먹고 살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경영자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경영자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미래의 가치를 더 높여줄게. 그 다음에 우리가 배분하기 시작하자라고 어떻게 보면 주주 설득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주 역시 회사의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결국 주가 상승은 기업의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그렇죠? 네. 상황이다. 뭐 이러한 주주 제한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기보단 시장의 상황이나 기업의 펀더멘털 그런 것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좋은 쪽에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가서 요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1분기 사상 최대 이익 제주항공 4만 원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제주항공이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 추정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영업이익이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주가 7개월 만에 4만 원대로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네, 11% 오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 이익이 달성할 것이고 4월 중국 노선 운수권 배분에 따라서 또 수혜가 예상된다라며 정말 말 그대로 호호 웃고 있는 종목인데요. 제주항공 어떨까요? 외국인들도 관심 부쩍 갖고 있어요. 네, 뭐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CC 업계의 대한항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어떻게 보면 LCC 대장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주항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주가 최근의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목표 주가를 좀 더 높이 잡아서 한 48,000원 언저리까지도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손절 라인도 있어야 되니까 손절 라인 한 38,500원 정도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당분간은 LCC 업체의 대장 어떻게 보면 국적사보다도 이 제주항공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굳이 끈을 놓을 필요가 그렇죠, 없다라는 당연히. 의견 네. 주고 계십니다. 제주항공 삼성증권과 동일한 목표 주가 내다보셨어요. 48,000원권까지 우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봤네요. 김건진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